안녕하세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의 케빈 킴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캐롤송이 들려오고 있어 이제 크리스마스가 멀지 않았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미국은 땅이 넓어 고속도로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프리웨이 또는 하이웨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속도로에도 재미있는 규칙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남북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는 5번, 15번, 25번 이런 식으로 95번까지 뒷자리를 5로 표기했고요.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는 10번, 20번, 30번, 90번까지 뒷자리를 0으로 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태평양 서쪽에서 5번으로 시작해 뉴욕주 대서양 제일 마지막은 95번으로 끝나게 되며 남쪽 제일 밑에 고속도로는 10번으로 시작해 캐나다와 만나는 북쪽 마지막은 90번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지도를 보면 40번과 55번 고속도로 만나는 지점이 거의 미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것을 카피해서 고속도로 번호를 정했다고 하는데요. 시간 나실 때 미국 지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아 알려드렸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은 4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 구입에 있어서 바이어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꿀팁들을 공개할 예정이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어가 집을 구매하게 될 때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계약서를 쓸지 말지 걱정하시는 경우입니다. 계약서, 즉 오퍼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과감히 쓰셔야 합니다. 만약에 동시에 두 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두 곳 다 쓰셔도 좋습니다. 셀러는 집을 파는 매물이 하나라 선택할 수 있는 오퍼는 하나밖에 없지만 상대적으로 바이어는 얼마든지 여러 곳에 오퍼를 보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셀러 쪽 두 곳 모두 우리 오퍼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지 즐거운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아무런 액션이 없다면 남들에게 좋은 집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실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바이어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에이전트와 잘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전 제 손님 한 분께 동시에 4개까지 계약서를 써드린 적도 있었으니까요. 요즘같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어프로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퍼가 억셉트되고 나면 에스크로가 오픈된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이때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에스크로에 이니셜 디파짓을 보내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어서 바로 해야 하는 것이 먼저 홈 인스펙션과 어프레이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홈 인스펙션을 바로 하는 것에 동의하시지만 왜 어프레이저를 바로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어프레이저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크로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감정가를 확인할 때 다행히 감정가가 잘 나오면 문제가 없겠지만 구입 가격보다 적게 나오면 정말 이 집을 사는 것이 맞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셀러를 만나면 구매 가격을 조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문제가 되는 감정가를 바이어가 해결하든지 책임을 떠넘기기가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에 미리 감정가를 데이터로 확인하는 절차를 꼭 바로 진행합니다. 데이터만 확인하는 것은 돈이 들거나 절차에 전혀 문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크로가 오픈되고 바로 감정가를 확인한 후 만약에 구입 가격에 비해 감정가가 너무 낮으면 바로 에스크로를 캔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스크로가 오픈되고 17일이 지나갈 경우 컨틴전시 조항에 걸리게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이 컨틴전시를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영어 뜻은 우발 사태로 정의하지만 부동산 용어로는 조건부 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주택 구입을 하는 분들은 이 컨틴전시를 이해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오늘 확실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개 캘리포니아에서 에스크로 기간은
35일에서 4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35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딱 절반이 지나는 시간이 17일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크로가 오픈되고 17일까지는 바이어가 에스크로를 캔슬하기 유리하게 만들었고 그 후 18일부터 에스크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셀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고 나서 참 서로를 위해 공평하고 완벽하게 계약서를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바이어에게 이런 시간적인 기준이 없다면 아무 때나 심지어 에스크로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도 딜을 캔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셀러는 에스크로 기간 동안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바이어를 찾기 위해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는 17일 안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내가 구입하는 집에 대한 문제점이나 융자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7일이 지나고 나서 컨틴전시 조건부 승인을 허락한 후 위 과정의 문제를 늦게 발견한다면 내가 에스크로에 디파짓했던 계약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러 쪽에서는 17일이 지나면 컨틴전시를 리무브하라는 서류를 보내오게 됩니다. 위의 과정들을 소홀히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사인했다가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는 17일 안에 내가 집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항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 컨틴전시를 대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 인스펙션 컨틴전시, 두 번째, 론 컨틴전시, 세 번째, 어프레이저 컨틴전시가 있습니다. 이 사항들 꼭 기억하셨다가 주택 구입 시 잘 활용하시길 바라며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드렸을 수 있지만 꼭 기억하실 것은 17일 안에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나 데이터를 잘 확인하시고 컨틴전시 리무버를 해줘야 한다는 것만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처음 집을 구입하는 분이 컨틴전시라는 용어만 알고 계셔도 에이전트가 이분 뭐 좀 아시는구나 생각하고 더 신중하고 조심히 행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부동산 용어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면 조금은 있어 보이실 것 같은데요. 간혹 부동산 매매를 여러 번 하신 분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완전히 다르게 알고 계신 분도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팁을 드리겠습니다. 에스크로가 오픈되고 나면 셀러에게 두 가지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홈 인스펙션 크레딧입니다. 홈 인스펙션을 하고 집에 문제가 있을 경우 셀러에게 크레딧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 구입 가격을 조금 낮출 수 있습니다. 간혹 셀러가 고쳐주겠다고는 경우가 있는데 웬만하면 우리가 고칠 테니 적당한 크레딧을 달라고 부드럽게 조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리 비용이 총 얼마라는 것보다 세부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총 수리 비용을 보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홈 인스펙션 리포트를 같이 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어프레이저 크레딧입니다. 감정가가 낮게 나올 경우 최근에 거래된 주변 지역에 1년 동안 매매가 리스트를 만들어 셀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런 내용 없이 은행에서 나온 어프레이저 서류만 보내기보다는 왜 매매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셀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의 두 과정을 잘 활용하신다면 처음에 에스크로에 들어간 금액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주택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깎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로 셀러의 이해를 구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주택 구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딜을 하면서 셀러와 바이어, 리스팅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 간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를 간혹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파는 사람이나 그 집을 사는 사람이나 그 딜을 도와주는 에이전트가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매매 과정을 진행해 간다면 셀러도 기분 좋게 그 집을 판매할 것이고 구입하는 분도 더 편안하게 그 집에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을 파는 셀러도 언젠가는 바이어가 될 것이고 집을 구매한 바이어도 언젠가는 셀러가 될 테니까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내 집 장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건이 안 된다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전문가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을 구입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위의 내용이 좋으셨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 캐치프레이즈 한번 외치고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정상담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213-631-0874 또는 kevinkim4989@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이 좋았다 하시는 분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 부탁드리면서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효과적인 목돈 만들기에 대한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